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입니다. 홍민표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수들의 이 바둑을 감상하는 것만큼이나 재미있는 것이 이 선수들의 인터뷰를 또 들어보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겸손한 인터뷰가 주를 이뤘다면 네. 최근에는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뭔가 예전에는 겸손이 또 미덕이고 또 그것이 또 예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선수들이 최대한 본인의 솔직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뭐 개성도 드러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상대를 좀 저격하는 네. 그런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합니다. 솔직히 전 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한 인터뷰는 그만큼 저는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도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인터뷰, 어떤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드립니다. 바둑TV배 마스터스는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최-주관합니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지고요. 네, 대회 방식으로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수들이 스스로 본인이 둘 상대를 정하는 그런 대진 증명식이 있었고요.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30분,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선수들이 직접 완성한 32강 대진표입니다. 자, 벌써 4명의 선수가 16강전에 이름을 올렸고요. 선수들이 직접 대진을 완성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대진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빅매치도 많이 보이고요. 또 서로 또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또 매치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볼만한 경기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하민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바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바둑TV배를 시청한 시청자분들께서 이 네. 오프닝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32강 이 지명식의 현장 이 인터뷰를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또 승희 씨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과연 박하민 선수와 강유택 선수 어떻게 대진이 완성이 된 걸까요? 자, 영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2명의 선수가 확정이 된 이후 지명식이 치러졌습니다. 네, 박종환 선수가 가장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후 줄줄이 네, 줄줄이 선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또 등장하시죠. 강유택 선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예. 네, 4번을 선택하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상대를 고르고 있지 않았고, 이동훈 구단, 박정환 구단 그런 상대한테 한번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4번을 선택했습니다. 또 강유택 선수와 더불어 또 김정현 선수도 오늘 여기 자리에 있는데 군인 신분의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성적이 좋아요. 좋다고는 좀 있는데, 아무튼 이번 대회 운 좋게 올라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강유택 선수와의 이 전화 인터뷰가 이뤄진 이후에 이제 박하민 선수가 이름표를 붙였는데요. 네. 찍어서 또 대진표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너무 뼈 아프게 졌던 게 너무 생각나기 때문에 복사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본인 형들 군대로 잘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하민 6단 이번 대회 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첫 판에 꼭 이기고 싶고 두 번째 판부터는 다시 보니까 너무 강자가 많아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최대한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대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갚을 빚이 많아요. 그동안 3번 만나 모두 패했고요. 특히 본인이 지금 자신감이 한창 올라있는 상태에서 또 3번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컸을 겁니다. 자,
올해 좀 가장 핫한 선수라고 한다면 이 박하민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신의 틀을 좀 많이 벗어냈고 이제는 좀 정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뭔가 이게 본인에게 천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자 지금 강용태 선수를 선택한 것 같고요. 뭐 강용태 선수 입장에서는 밥이 들어왔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도 저보지 않은 진 적이 없는 상대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좀 자신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이 강윤택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자, 오늘 이제 대국장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국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강용태 선수는 역시 해군 복장을 하고 스튜디오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하복을 입어야 하는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벌써 더워졌어요. 자, 오늘 32강전 5번째 경기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는 인류기사의 반열에 오른 박하민 선수. 다크호스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했습니다. 박하민 6단인데요. 네, 그만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박하민 선수가 더더욱 성장을 한다면 다른 이제 좋은 별명이 생기겠지만 지금 딱 상황에 걸맞는 별명이죠. 본인의 이 정보를 보면 끝내기 부분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뒷심이 강해요. 미세한 승부에서 정확한 끝내기람으로써 반집을 남기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봤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끝내기 싸움으로 간다면 박하민 선수가 승산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습과 오늘 대국장에서 비치는 모습은 또 사뭇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자, 강유택 선수입니다. 이게 해군의 정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출복이라고 할 수 있죠. 강유택 8단. 이게 뭔가요? 자, 지금 멘탈 부분에 지금 군인 정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네. 있는데요. 오히려 이 수치를 벗어났어요. 8점을 줬거든요. 네, 다른 부분을 이제 스스로 아무래도 지금 군복무 중이니까 좀 기량이 많이 좀 위축된 느낌이 있지만 딱 군인 정신 하나만큼은 네. 멘탈 부분 하나만큼은 내가 지금은 최고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군인 정신으로 어떤 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많이 기대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두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즐거운 마음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봐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택이라는 별명을 가진 택에는 이제 그 응팔 시리즈에서 네. 좀 많이 나왔던 이름이죠. 최택 구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택 강유택. 택이네요. 자, 대국 시작했습니다. 강유택 선수의 흑번, 박하민 선수의 100번인데요. 서로가 좀 색깔이 잘 맞는 그런 흑번과 100번을 각각 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유택 선수도 흑번에서 조금 더 강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박하민 선수 역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번에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서로 간의 돌가리기 싸움은 뭐 비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치러진 이 32강전 중에서 두 선수 간의 랭킹 차가 가장 나지 않는 대결이 바로 오늘 대결이거든요. 네. 자, 박하민 선수는 한국 랭킹 27위, 그리고 강유택 선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2위에 랭크가 되어 네. 있습니다. 뭐 군대를 갔다 하고 랭킹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점수가 그냥 그대로 머물 뿐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처에 있는 근접 어떻게 보면 랭커들이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본인의 랭킹은 그리 떨어지진 않습니다. 유지는 되는군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강용태 선수가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지금 박하면 선수는 지금 무장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인데 네. 강용태 선수는 그냥 군인이에요, 그냥. 그냥 인간 군인일 뿐이라서 그냥 인간이 지금 인공으로 무장된 이 터미네이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으로 무장이 된 터미네이터인데 3-3에 또 거리낌 없이 침입을 했거든요. 네, 아니 뭐 이 정도는 좋아요. 사실 3-3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뭐 군대에 있으면서도 그냥 슬며시 봤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 슬며시 보는 것과 확실하게 파고드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하민 선수가 좀 강점을 드러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 그것을 아마 뻔히 알 텐데요. 강용태 선수는 또 본인의 그 색깔,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스타일이라서 본인의 페이스로 이끈다면 아무리 그 무장이 된 박하민 선수도 뭐가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강현택 선수는 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 능력치에 멘탈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네. 반면 뭐 감각, 끝내기, 뭐 형세 판단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원래 실력은요 다 높아요. 강용태 선수가 확실히 그 계산에 밝고 상당히 실리적이면서 또 전투도 잘하고 그러니까 고루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요. 아무래도 지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을 좀 낮춰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강현택 선수는 그렇다면 좀 균형이 좋은 바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한쪽으로 본다면 상당한 실리파입니다. 실리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도를 타개하는 그런 구도를 아주 즐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하민 선수는 이와 비슷한 기풍인가요? 아니요, 박하면 선수는 좀 두터운 편입니다. 균형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끝내기 강점 있는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서서히 어떻게 보면 좀 맞춰가면서 그리고 비슷한 구도에서 끝내기 그리고 후반전에 돌입한다면 그때부터 좀 힘을 내는. 네. 특히 이런 스타일들이 최근에 또 인공지능 포석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초중반에 아주 무난하게 잘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앞서면서도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하면 선수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의 진짜 강점은 뒷심에 있는데 초중반은 이제 특히 초반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커버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후반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뭐 두 번의 3-3이 나오고 있고요. 자, 서로 한 번씩 사이좋게 3-3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앞서 저희가 살펴본 이 지명식 인터뷰에서 박하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 두 선수 간의 마지막 대결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네. 2018년에 치러졌는데요. 박하민 선수가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큼 이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두 집 끝내기 남기고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긴 바둑을. 그래서 집에 수가 나서 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아픈 패배를 어떻게 보면 좀 잊으면서 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강용태 선수를 지금 지명을 한 건데 아마 정신을 차려보니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위에 강자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좀 불구덩이에 그 복수심에 네. 눈이 멀어서 불구덩이에 이제 몸을 던지는 격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이쪽 대진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16강에 올라간다면 또 이쪽에는 왼쪽으로는 이동훈 선수가 네. 기다리고 있고요. 이 우측으로는 또 박정환 선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할지언정
나는 무조건 복수를 해야겠다. 네. 네, 그 일념 하나로 네, 지금 그 강혁태 선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마저도 실패하면 얼마나 지금 또 오래 갈까요? 강혁태 선수 아직 제대하려면 좀 남았는데 그 복수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또 다시 만나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네. 자, 박하민 선수는 또 이 군인 형들을 빨리 군대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거든요. 네, 저 아픈 데를 아는 거죠, 이제 아픈 구석을. 네, 군인 신분이 아무래도 이 바둑 두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래야 또 밖에 또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바둑 둘 수 있고.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딱 본인 손으로 끝내는 게 진정한 복수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제격의 무대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유택 선수는 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이 전화 인터뷰로 대체를 했는데요. 현장에 없었거든요. 네. 이 추후에 이 박하민 선수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하민이가 이렇게 좀 고개를 갸웃했다고 해요.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긴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용태 선수도 뭐 운 좋게 이겼던, 뭐 실력으로 이겼던 이겨본 상대니까 자신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선수 2016년부터 매년 한 판씩 두어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또 대진이 성사가 됐는데요. 네. 사실 오늘 박하민 선수한테 너 유태기 형한테 너 3패던데 그러니까 네? 3번이나 졌어요. 2패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그전에 졌던 거는 아프게 안 졌었나 봐요. 한 판은. 기억에 남지 않는 걸 네. 보면요. 자, 이제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물론 날짜로는 뭐 3-3을 둬서 좀 치열하게 네, 진행시킬 수도 있었지만 좀 무난한 날짜를 선택했고 대신에 백이 나중에 붙여 젖힌다면은 안정하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 있는다면 한 점 잡아서요. 길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죠. 네, 이거는 후속산이고 당장은 아마 다른 쪽을 향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도 떠오르고요. 이 석점의 안위를 취하면서 이 한 점에 대한 좀 다음에 뛰어나가서 싸울 거야 라는 압박감도 심어주고 이들에 대한 좀 간접적인 응원이 되죠. 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입구자 자리 네. 이 형태로 정석이 끝난 것은 맞지만 한 수 더 둔다면 백의 모양은 아주 견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협공하는 그런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자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극 초반부터 두어지는 자리고요. 네, 그만큼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백은 선택권이 꽤 많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어쩌면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자리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박하민 선수의 선택에 따라 오늘 포석의 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선택지가 많은 만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어제는 특히 선수들이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이기도 했어요. 네. 어제는 조금 좀 이색적인 형태였죠. 홍기표 선수와 김누리 선수가 초반부터 좀 수일기 싸움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1분 안쪽으로 착수를 하지 않을까. 네, 감히 지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욱이 박하민 선수 하면 이 초반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박하민 선수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각조 리그에서 또 출전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박하민 선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또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하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특히 박정환 선수를
이긴 선수니까 네. 얼마만큼 높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 박정환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박하민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뭐 많은 대국을 치르진 않았지만 박정환 선수는 역시 한국 랭킹 1위자 이제 세계 랭킹 1위인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앞서는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것이 본인의 그 자신감 상승 그리고 기력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지난해 2번 만나서 2번 모두 이겼으니까요. 네, 바로 가네요. 네,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타이밍인데, 뭐,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흑은 이 장면에서 사실 단수 치는 수도 있지만, 늘어서 두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흑이 아주 두텁게 막아가는 형태가 돼서, 사실 백이 좀 빠르게 서두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치받고 젖혀서 이쪽도 간접 보강을 하고 우변의 큰 모양은 좀 서서히 지어나가겠다 약간 그런 작전을 들고 나오는 것 같네요. 흑은 단수 치는 수만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좀 초반에는 단수가 아니라 느는 수를 더 많이 둬요 요즘에. 베이 끊는다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진 않을까요? 이렇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똑같아지지만 가만히 꼬부리게 된다면 약점이 있죠. 네. 이어야 되는데 치받게 된다면 두 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는다면 백이 끊어갈 수는 없고요. 잊고 나서 맞고 그때도 역시 끊어가는 것은 안 되죠. 이렇게 꼬부리게 된다면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백은 그곳을 끊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받고 젖히거나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손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치받은 당하고 나서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되면 흑의 형태가 너무 두터워서 네, 백은 겨우 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초가집 내고 산 느낌이라서 네. 네, 아마 흑이 늘어서 둔다면 있고 백도 치받고 젖히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강윤택 선수가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강윤택 선수를 생각을 하면 딱 바둑리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바둑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고요. 그만큼 본인의 실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팀 운도 있고 그리고 팀 분위기를 상당히 또 잘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감독이 아닌 선수지만 선수들끼리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좀 원만한 좀 성격의 소유자다. 그런 네. 것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둑리그에서 무려 6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니까요. 네. 6번은 뭐 이세돌, 박정환 선수도 네. 근처도 못 갔죠. 박정환 선수야 뭐 우승 많이 했지만 네. 이세돌 선수는 진짜 우승과는 인연이 별로 없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한 걸로 알는데 본인의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죠. 네. 또 오랜 시간 신한 천일염 팀에서 또 네.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강윤택 선수는 좀 알기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단수치고 이겼네요. 뭐 물론 이 선택이 나쁜 선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트렌드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이 있죠. 최근에는 선수들이 지금의 선택을 잘 안 하거든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아무래도 군대에 있다 보니 네, 그런 문제가 바로 좀 이런 대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욱태 선수가 원래 좀 말랐는데 군대 가서 더 마른 듯한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좀 드네요. 오히려 더 왜소해졌나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실상은 아닐 수는 있겠죠. 워낙 좀 말랐던 선수라서. 이렇게 보니까 박하민 선수도 굉장히 말라 보이거든요. 네. 지금 셔츠가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잖아요. 저거 약간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 네, 박하민 선수가 또 되게 좀 말끔하잖아요. 이게 외모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잠재 여성 팬들이 많은데, 또 이 모습 보면은 이제 설레나요? 채널을 네, 돌릴 수가 없는. 여성 팬이 또 많다고 하셔서 네. 본인의 인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니까 네, 3점을 준 것 같아요. 3점이요. 네. 근데 본인들은 별로 실감을 잘 못해요. 왜냐면 팬미팅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쵸. 체감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유택 선수는 좀 어떻게 보면 다소 고전적인 선택을 했고요. 네, 좀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죠. 이쪽의 선택 그리고 이렇게 침착하게 벌려두는 것이 뭔가 좀 최근 그 인공지능과는 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자리를 이제는 흙이 한 번 더 간다면 이제는 이 세력과 날일자 그리고 벌림이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의 이 입구자는 거의 절대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날일자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날일자도 장단점이 있어요. 입구자랑 날일자 나중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딴 데로 가네요. 여기를 한 대 얻어맞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해서 위로는 한 발 더 갈 수 있는데 후속수단의 흑에게 조금 있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짚어가네요. 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이 상변으로 향했고요. 네, 물론 뭐 흑이 이렇게 밀어서 올려준다면 띄어서 뭐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흑이 이렇게 둘 리는 없어요. 뭐 최소 중앙으로 가죠. 위에서 이렇게, 덮어 씌워갈까요? 네, 이렇게 밀려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런 식으로 가지 여기 밀어주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워낙 좋아서 당장 갈 수도 있어요. 막히는 것도 좋은 자리라서 좀 서로 간에 가져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워낙 좋은 자리라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저라면은 그냥 위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혹은 이렇게 씌워가서 저는 그 자리도 매력적인 것 네, 같아요.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뭐 한 칸을 뛴다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벽이거든요. 벽을 이렇게 눌러 막았다고 아주 강력한 건 아니라서 네, 제 예상은 항상 빗나가네요. 자, 밀어 올렸습니다. 네, 절대 안 두다고 하는 자리는 항상 두더라고요. 이게. 유독 어제 오늘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들리는지 네, 조금 작게 말해볼까요? 착해요. 네, 방송사고 날 수 있어서. 네. 띄었고요. 이러면 뭐 백이 어깨 짚어 간 수가 뭐 괜찮게 먹혀 들어간 거죠. 이 두 방으로 인해서 이쪽에 좋은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흑진영을 이제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중앙으로 한 발 먼저 뛰어나가는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로서는 절대 두지 못할 한 수인데 네, 괜히 제가 아쉽네요. 제가 대국자도 아닌데 지금은 여기에 뒀을 때 밀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우변 쪽으로는 악수예요. 원래 치받아서 선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하는 순간 빈틈이 생기죠. 근데 이런 게 좀 활발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그림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이걸 막으면 띄어서. 네, 이런 진행이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네. 흙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림이었는데요. 강유택 선수는 무난한 그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둑이. 네. 다음을 어떤 지점을 보고 있을지가 궁금해요. 물론 이 자리는 여전히 네, 좋은 자리입니다. 밀면 늘고 네, 나와서 끊는다면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젖혀있는 것이 흙이 어떻게 보면 부수입이죠. 이렇게까지 다 굉장히 선수니까요. 좋네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 수가 있어서 하나 밀어두고 상변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감각은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너무 쉬우는 게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없이 갔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 모자를 스스로 좀 맞은 격이라서 글쎄요,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강유택 선수 오늘 군인 정신으로 또 무장을 하고 대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32강전 5번째 경기에서 박하민 6단 그리고 강유택 8단이 만났습니다. 이번 32강전 중 가장 또 기대되는 매치 중 하나인데요. 네. 자, 초반에는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주 급전이 벌어질 공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백이 뭐 막아서 두는 것이 가장 강수인데 이 수를 선택하게 된다면 좀 몸싸움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끼어갑니다. 끼어서 있는 순간에 백의 형태도 상당히 얇아서 백도 막아서 바로 진행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강수는 입구자죠. 네. 그렇게 두면 일단 흙을 차단을 할 수는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차단을 하지만 흙도 때 원활히 나올 수가 있어서 사실 이 흙을 공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가장 무난한 일감은 역시 모자 씌움이 될 것 같아요. 모자를 씌워간다면 흙도 붙여서 건너가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식으로 씌워서 전반적으로 두텁게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강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장 무난하게 모자를 씌우느냐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박하민 선수의 시간이 약간 1분여 많은 상황이고요. 네. 자, 박하민 선수는 이 시간 누적 방식, 이 피셔 방식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반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비교적 빠르게 착수를 하면서 좀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하고 네. 본인이 좀 어려워하는 중반 치열한 그런 접전에서 그 시간 사용을 하면서 잘 어떻게 보면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다면 이제 끝내기는 본인의 주 무대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바둑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많이 그려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올해 초 우승을 차지했던 이 크라운 에테베가 네. 피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피셔 방식에는 굉장히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라운 혜택의 우승은 또 이 박하민 선수에게 생애 첫 우승을 안겨준 기전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아주 의미가 있었던 그런 기전이고 타이틀이죠.
물론 전체 기전은 아니었지만 뭐 박정환, 신진서 랭킹 1, 2위가 나온 대회인 만큼 네. 거의 본격 기전과 마찬가지 그런 기전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거니까요. 네, 준결승에서 이 박정환 선수를 꺾고 이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네. 결승 상대가 또 이 나영 구단이었잖아요. 네, 사실 그 녹록지 않은 상대였죠.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 면에서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 나연 선수도 워낙 그 TV 아시아도 우승하고 국내 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면이 어떻게 보면 나연 선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하면 선수가 아주 잘 뒀습니다 그때. 네, 이 많은 이 예상을 깨고 2대0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네. 자, 붙여보는데요. 네, 들어가겠죠? 자, 붙이는 수는 이제 여기 젖혔을 때 이 젖힘을 보는 수예요. 잡게 되고요. 근데 당장은 이 진행이 100이 탐탁치는 않습니다. 100이 불만인가요? 네, 이쪽 두 점이 아주 제압당한 형태가 아니라서 당장 이 진행을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날짜로 씌우는 형태, 즉 모자 씌우고 건너갈 때 이렇게 날짜로 씌우는 진행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흙이 젖혀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붙였다는 의미는 씌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치열하게 갈라가겠다. 그런 의도가 내포된 한 수고요. 그나저나 진짜 갈라가네요, 근데요. 초반부터 강하게 나갑니다. 네. 지금 장면은 사실 양쪽이 약한 돌을 가르면 상당히 통렬하죠. 근데 이 돌은 지금 약한 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돌 하나 갈라간 건데 글쎄요. 뭐 이렇게 뛰면 계속 갈라갈 건가요? 왜냐면은 백이 가른 느낌이 아니라 흙이 가른 느낌이잖아요. 지금 양쪽 백이 약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굳이 지금 저 가벼운 흙 한 점을 갈라가면서 싸움을 유도해야 했을지 네, 그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주고 좀 두터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박하민 선수인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초반부터 좀 감정이 실렸을까요? 네, 지금 뭔가 이게 뭐든지 이제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말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뭐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네. 그래서 지금 좀 더 본인 스타일이 아닌 좀 강함이 벌써 드러나면 안 됩니다. 박하민 선수의 강점이죠. 강점은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좀 정말 유연하게 상대를 받아치는 그런 것이 강점인데 바람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근데 바람으로 누굴 때리려고 해봐요. 그게 맞겠어요. 이게 바람이. 자, 가요. 한 번 더 끄덕일 것이냐? 자,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이거는 진짜 감정 많이 실린 겁니다. 지금. 이거 감정 많이 실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흙이 이 교환 또 해주니까 이렇게 딱 내려 빠지는 게 또 제격이네요. 양쪽 건너가는 거 맛보기. 잘못하다가는 백이 좀 실속 없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네, 있겠어요. 이거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백이 아주 두터운 형태도 아니라서 그렇다면은 조금 더 두텁게 뭔가를 할 생각을 해볼까요? 부처막잔이 약간 이런 데 늘었을 때 일단 씌워가네요. 이렇게만 넘어준다면 늘었을 때 이제 양쪽 뚫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니까 분명히 이 교환의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나 이제 흙도 이 교환을 좀 꼬집겠죠. 좀 늘어서 둠으로써 귀는 완벽해지고 이 교환이 상당한 악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돌은 양쪽 건너가는 것을 좀 노려보겠다. 이렇게 내려서 흙이 지킨다면 넘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렇게 둔다면
뭐 잡으러 가는 나중에 뒷맛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죠. 네. 이런 수가 가장 최강인데요. 근데 이게 뛰어가는 순간 이게 일단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쓱 나가요. 막으면 찝어서 안 되고 입구자도 이제 찝어서 안 되죠. 네. 모양이 쉽게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두잔이 또 쓱 나갔을 때 다음에 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완전 이거는 뭐 무너지죠. 백 모양이. 네. 그러니까 전체 다 잡으러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 올해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올해 초에는 또 14연승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아쉽게 또 신진서 선수에게 가로막히긴 했어요. 그때 사실 상당히 좀 많은 그 젊은 프로기사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 각성한 박하민가 이제 신진 선수는 뭐 다 어떤 신예들은 다 때려잡잖아요. 네. 근접 뭐 어떻게 보면은 나이 차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진 선수와 이게 질 줄 모르는 박하민 선수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신진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지어졌죠. 대국 내용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또래 기사들 사이에서 이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자리매김을 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명식에서도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또래 기사들은 신진서 선수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동안 맞은 배가 많아서 네,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냥 넘네요. 오늘 다 견디는 컨셉인가요? 네, 좀 뭔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아까와 같이 늘었을 때는요 뭐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있고 나서 뭐 찝어 간다든지 해서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가면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서요. 당장 이 한 점 100이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늘어져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100이 젖히게 되면 이제 후퇴하는 것은 귀를 빼앗겨서 실리 손실이 커요. 네. 그래서 버텨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젖혀가는 그런 뒷맛이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양쪽 맛보기로 넘어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었는데 네, 가요태 선수는 그냥 넘는 선택, 아주 노멀한 선택을 했고요. 자, 박하민 선수는 중앙 날일자로 지켜두었습니다. 네, 이제 이쪽 사이가 아주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흑에게 좀 반격을 당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두텁게 이제 진행을 시킨 건데요. 자, 그러자 이제 좋은 자리죠. 우악이 짚어가면서 우악이 백 쪽으로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을 불려가는 그런 좋은 자리를 흑이 그래도 선착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훨씬 전부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자리다라고 짚어드렸는데요. 결국 흑이 먼저 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변 쪽에 또 백돌이 중앙으로 먼저 위치해 있으니까 느낌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이제 백돌의 위치가 중앙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중앙 쪽까지 큰 집으로 흑이 번질 가능성은 좀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을 둠으로써 하변 쪽, 반대로 보시면은 백이 두는 순간 하변 쪽에 백의 발전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우변의 간격이 지금은 상당히 멀어 보이죠? 백이 언제든지 들어가게 된다면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양쪽 백의 발전성을 제한하고 우변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밀고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뭐 바로 끊을 수도 있고요. 안 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비교적 그 중앙 쪽의 주도권이 흑 쪽에 쏠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망갔지만 지금 한 템포 늦춰도 네, 크게 공격을 안 당할 것 같아요. 응원군들이 있으니까요. 네. 자, 끊어가는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네, 뭐 그냥 먼저 느는 선택, 아, 끊지 않고요. 아니면 젖혀 있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젖혀 있고 나서 뭐 다른 곳을 가는 거죠. 붙인다든지. 이거는 좀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네. 이 젖혀 있는 교환 자체가 혹으로 이제 흙의 형태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교환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손 뺐다는 것은 끊는 싸움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싸우기 싫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박하민 선수라면 이 끊는 수와 젖혀 있는 수 중에서 어떤 수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 글쎄요. 이게 속기 대국이면은 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비교적 호흡이 길잖아요. 네. 젖혀일 가능성도 네, 충분히 높아 어. 보입니다. 자, 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군요. 자, 그렇다면 네. 좀 지금 오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아. 오늘 이 대결에는 네. 자, 그런 것을 좀 가미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숨도 안 쉬고 끊었겠지. 근데 지금 안 두고 있잖아요. 네. 아직 그 감정적으로 지금 컨트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끊어갔을 거예요. 네. 어떤 빚은 갚을 거 갚은 거고 대신에 이제 본인의 감정은 잘 컨트롤 해야 된다. 컨트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젖혀 이어갑니다. 얼핏 보기에는 끝내기처럼 보이는 자리잖아요. 네. 여기를 안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흙이 반대로 늘어요. 백이 젖힌 자리를 늘게 되고 막으면은 또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두지 않는다면 사활이 뭐 걸리죠. 이렇게 유명한 형태죠. 호구 네, 칠 유명한 때 사활이죠.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치중 가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흙이 늘게 되면 백은 막지 못하고 이런 데 밀어줘야 돼요. 이 선을 약수를. 밀어주고 막거나 해야 되는데 이 교환이 너무 악수예요. 네. 그래서 백은 이제 바로 싸우거나 지금처럼 젖혀 있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흙도 이제 받아두는 것이 무난하고요. 뭐 우변 쪽의 가치가 좀 작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중에 이렇게 붙여가면은 집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백이 정말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이쪽에 듣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호구를 쳐서 견고하게 집으로 지켜내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 공식 시합에서 선수들이 군복 입고 대국하는 모습을 종종 네. 보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백찬희 선수의 바둑을 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당시 백찬희 선수는 이 군 입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런지 이 기압이 네. 굉장히 바짝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1, 2병 때는 특히 2병 때는 뭔가 좀 평소에는 이제 좀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에 들어 휴가 나왔어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게 좀 어휘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네. 당시 인터뷰에서도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가윤택 선수는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여유로운 이제 뭐 듯한. 기합 다 빠졌죠. 네. 상병인가 그럴 텐데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네,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같은 부대에 김정현 선수도 있는데 거의 뭐 민간인 냄새가 나요. 벌써요? 네. 그렇죠? 지금
줄이 3개인지 4개인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상병 아니면 병장을 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줄 수가 어디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해군 이게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른팔 이제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근데 이게 계급장이 그쪽에 다 붙어 있는데 나중에 또 저희가 이 강효택 선수의 이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때 한번 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계속 오른팔만 보게 되네요. 네. 줄이 몇 개인지 네. 또 살펴봐야겠네요. 역시 예상대로 젖혀있고 굳혀가는 진행. 좀 천천히 갑시다. 이제 끝내기로 갑시다.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 달라진 것은 이제 백이 이쪽에 먼저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끊는 것이 이제 강력해져요. 그래서 흑보고 여기 지키라 이제 강요를 하는 느낌도 있는데요. 여기 지킬 사람 없죠. 네,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역시 이 돌의 그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딱 하나 효율성, 그러니까 즉 이곳 약점만 지키려면 이수가 정수인데 이건 의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끊는 것을 보완하고 자연스럽게 백을 어깨 짚어가면서 폭을 키울 수 있는 이쪽의 폭을 제한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한 수에 최소 한 가지의 의미는 있어야 되고요. 네. 뭐 두 가지는 있어야만이 효율성이 그래도 있다. 근데 이제 일석삼조라고 하죠. 세 가지 의미부터는 이제 묘수가 되는 거고 의미가 4가지 이상이 되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아, 4가지 정도는 돼야 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4가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네. 뭐 이세돌 군단의 78수가 이제 신의 한 수로 불렸는데 그 한 수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다 죽어가던 백도를 살렸어요. 네. 그게 하나의 의미가 있는 한 가지 거고요.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이제 흑도를 막 잡아냈어요. 상대 돌을 잡았군요. 네. 네, 2가지네요. 2가지가 있었고 3가지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컴퓨터가 버그를 냈어요. 컴퓨터의 이 회로를 정지시켰죠. 네, 원래 네. 보통 인간이면 멘탈이 나간다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제 버그가 나버렸어요. 그때. 그렇네요. 3가지 완전히 의미가 네.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4번째는 네. 그것을 지켜보는 게 바둑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4가지로 갑자기 제가 말을 해놓고 수습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네. 훌륭히 해내셨습니다. 네. 4가지나 있네요. 4가지가 네, 있었네요. 그때요. 그래서 또 신의 한 수로 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강효택 선수가 간접적으로 보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갔네요. 드디어 이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즉 이제 박하민 선수는 좀 약하게 받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나 뭐 적당히. 다소 좀 온건하게 받기를 좀 기대를 했을까요? 네, 그러나 지금 강효태 선수가 패기롭게 군인 정신이죠. 이 정도는 돼야 군인이죠. 이제 짚고 뛰면서 여기를 뭐 어떻게 지키나 내가 더 폭을 키워야지. 이제 그렇게 욕심을 냈는데 그렇다고 저게 끝내요. 이게 뭐 왜냐면은 이 늘었을 때 이 싸움이 그려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흑 진영에 좀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좀 부담스러운 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마치 뭐 이제 바닷가 한가운데 그냥 하나 떡하니 떠 있는 배처럼 조금 이제 일방적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데 그냥 두고 뭔가 강하게 끊어왔을 때 역습을 한다든지 하면 서로 간에 좀 복잡해지는 것인데 혹시 늘 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좀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때 뭔가를 두겠다? 어쩌면 약간 이런 식의 생각도 있겠네요. 네, 박하민 선수의 선택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강효택 선수의 입장에서는 느는 한 수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꼭 한 수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었어요. 되게 늘 때 느는 거죠. 그리고
잡으면 이렇게 틀어막는 겁니다. 틀어막는 자세가 실리는 내어줬지만 썩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건 잘은 안 나오는데 좀 고등수법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맥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를 둘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간격, 늘었을 때 반격이 실을 때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보고 늘었고, 박하민 선수도 그럴 생각이 아니네요. 강하게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저 뭐 헤엄쳐야 되는데. 일단 늘어두었기 때문에 좀 무거워진 네, 느낌은 무거워졌어요. 있거든요. 네. 박하민 선수가 지금 해군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해군은 강윤택 선수죠. 네, 강욱태 선수라면 헤엄을 좀 잘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사방이 지금 다 흑돌들이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좀 그물망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자, 박하민 선수가 우선 자신 있게 또 망망대해 배 한 척을 띄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 돌 살려낼 수만 있다면, 좀 원활히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 돌이 끊음으로써 이쪽 발전성이라고 해야죠. 흑의 발전성을 좀 많이 지원했어요. 이쪽, 중앙 쪽의 발전성. 네. 그런 것은 이제 실리 이득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지금 백도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미 이것도 손실이에요. 흑돌도 2개가 왔으니까 좀 막으면 하반이 흑집이거든요. 이미 약간의 손실이 있어요. 근데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또 분위기가 흑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리 면에서는 백이 확실하게 앞서 있는 건가요? 한번 세어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 우상계 8집. 네, 6. 여기 9집. 17집이 확정가고요. 이쪽은 네, 15집 정도 보겠습니다. 32집 정도고 확정가. 흑은 이쪽이 15집은 확정가라고 봐야 되고요. 네. 여기도 한 10집. 이쪽도 4집 이상. 하변은 아직 집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완성이고요. 집으로만 보면은 백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역시 문제는 이 백돌의 원활한 타개입니다. 네. 자, 실리 면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고요. 네. 자, 멀리 뛰기보다는 박하민 선수 좀 단단하게 한 칸으로 자, 행마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개구리가 폴짝 뛰기 전에 몸을 움츠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 받아주면 폴짝 여기까지 뛰려고 이견 없으면은 이 눈목자 사이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제 좀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흑이 그쪽 방향에서 행마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역시 탈출로는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더라도 하나 미는 게 됐기 때문에 강태 선수는 서두르지 않네요. 막아가면서 일단 흑의 안위와 실리 이 2마리 토끼를 좀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서두르지 않네요. 네, 박하민 선수는 이제 2칸으로 이제 뛰어가면서 역시 재차 이제 흑의 모양의 견제 그리고 백돌에 대한 타개 이 2가지 의미를 가진 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AI 그래프도 이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지금은 뭐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팽팽해 보이고요. 어떻게 서로의 스타일대로 잘 짜였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박하민 선수는 최근에 이런 스타일이 많긴 해요. 근데 강혁태 선수는 원래 실리로 뒤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먼저 집으로 앞서가면서 본인이 타개하는 구도를 즐기는데 지금의 상황은 실리로 흑이 앞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곳곳에 이제 전체적으로 두텁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좀 약점을 좀 찔러 들어가는 그런 바둑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은 아주 큰 자리죠. 네. 실리적으로 아주 커요. 여기가 칩 받고 막더라도 나중에 붙이게 된다면 빠지기도 힘들죠. 뛰면 건너가는 것과 끊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유이 벌리면 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백이 좀 당한 형태다. 그래서 박하민 선수는 이제 바깥으로 향했고요. 대신에 흙도 뭐 붙이고 나서 3-3을 파서 실리를 가져온다면 이쪽도 머리 내밀었고 전반적으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흙은 부족한 실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고요. 흙은 이 선을 한 번 더 밀고 3-3을 둬야 하는 건가요? 물론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이게 막히는 자리가 은근히 아파요. 막히는 순간 치중을 당하거나 이렇게 한 칸을 뜨게 되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재차 응수가 필요한데 여기도 사실은 빠지는 게 거의 선수성이라서 좀 치중이 노출되거든요. 네. 또 이런 식으로 궁색하게 둬야 되니까 이거는 좀 흙 입장에서는 그리고 싶지 않죠. 형태가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미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받아준다면 그때 혹은 날일자. 네,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좌상귀에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백이 젖히고 젖히는 약점 여전히 남아 있는 네, 거죠. 남아있죠. 박하면 수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이 두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는 그래도 젖히고 나서 젖혀서 이 두 점을 좀 취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서의 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좀 참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을 보시면은 이 돌들이 현재는 좀 미생이죠.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면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돌이 만약에 이 돌과 은근히 연결이 돼 버리면요. 중앙에 백지를 만드는 그 도움을 주는 돌들이 돼요.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두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두 칸을 띈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흙 모양을 삭감하고 이 중앙 쪽에 오히려 백진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자리는 흙으로서도 탐나는 자리가 네, 될 이거 수 있을까요? 흙 입장에서도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백이 그리고 느슨하게 안 두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다음에 붙이는 것을 엿보면서. 그것도 밭잔이 선수로 활용이 많이 됐어요. 중앙 쪽에 백이 먼저 또 선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흐름상 뭔가 흙이 이곳을 두기 전에 뭔가 하나 정도는 하고 나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었는데 또 그냥 3-3을 가네요. 빠른 느낌이 있었을까요? 막히면 네, 그냥 3-3을 차지를 했습니다. 막히면 어떡하죠? 막히는 게 왜 크냐면 당장 여기도 여기지만 이제는 이 좌상귀 젖힘이 더더욱 강력해진 것이 아까는 이제 그나마 여기가 밀려져 있으니까 뒷문이라도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의 폭이 아주 넓어요. 집이 된다면 아주 크죠. 굉장히 이상적인 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리전이 마땅한 공간이 또 없고요. 백이 막아간다면 그럼 과연 어떤 응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강유태 선수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왜냐면 꽤나 시간을 사용하고 네. 3-3을 선택을 했는데 백이 막아갔을 때 그 이후의 진행을
그리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자, 젖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박하민 선수 자신의 스타일대로 판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강유택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